자, 빈칸 문장 먼저 읽어보자. 기억인데 지난주 수요일에 점심에 관한 그런 기억은 반드시 사라진 거는 아니다. 꼭 사라진 건 아니다. 그것은 그냥 너가 블랙이 동사서 부족하다 아니야. 너가 없어서이다. 뭐가 없냐? 네가 뭐가 없어가지고 그게 사라져 보일 뿐인 것이냐. 이게 반드시 사라진 거는 아니다 잖냐. 그럼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반드시 사라진 거 아니다.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있을 수도 있는데 너가 이제 이렇게 그게 기억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뭔가가 부족해서이다.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를 지문에서 찾아줘라. 자, 해보자. 쉬워. 지문은 진짜로. 자, 얼마나 많은 점심 식사 너가 지난주에 먹은, 너가 지난주에 얼마나 점심 식사를 했는지 기억이 나니? 너는 기억하니? 네가 오늘은 뭘 먹었는지. 나는 그러기를 희망한다. 어제? I bet. bet은 그냥 장담하다. 나는 장담한다. 뭐가? 약간의 조금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지난주에 뭘 먹었나? 어제 뭘 먹었나? 내가 생각하는데 분명히 노력은 좀 필요할 것이다. 그냥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좀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는 아니란 얘기야. 머릿속으로 잠깐만 버퍼링 거쳐가지고 뭐 먹었었더라?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요구한다는 얘기야. 바로 떠오르는 그런 게 아니라. 다음, 그리고 그저께에는 어땠을까? 지난주에는 어땠을까? 그 다음, not so much ASB가 하나의 구문이야, 구문. 근데 때로는 as B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 as B가 없을 때는 얘가 없을 때는 A인 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not so much의 뒤에 A 자리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A 부분이야. A 부분. 근데 지금 뒤에 S, B가 있어 없어요? 없지? 그래? A, S, B가 없는 경우도 꽤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냥 A인 건 아니다 라고 해석해주면 돼. 그럼 여기를 해석해보면은 지난주에 점심 식사에 관한 너의 기억이 사라진 건 아니다. 만약에 적절한 단서가 주어진다면 뭐와 같은? 네가 어디서 먹었는지 혹은 누구랑 먹었는지와 같은 그런 적절한 단서가 주어지면은 너는 기억해낼 가능성이 높다. 네 접시 위에 뭐가 있는지. 그 접시에 뭐가 있는지가 결국 먹은 걸 말하는 거 아니냐. 그지? 자, 여기까지 뭘 보니? 네가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니야. 나긴 해. 그 말인즉슨 기억이 사라진 건 아니란 얘기야. 단서가 있어. 어떠한 적절한 단서가 주어지면은 기억 곧장 해낼 수가 있어. 너 어제 뭐 먹었니? 그러면 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야, 너 어제 제임스랑 뭐 먹었니? 하면은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고. 뭔 차이인지 아니? 다음, rather 오히려 어렵다. 기억하기가 뭐를? 지난주에 점심 식사를. 왜냐하면은 내가 파일 동사로 쓰면 정리하다 그런 의미야. 왜냐하면 너의 뇌가 그것을 모든 다른 점심 식사랑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네가 먹은 그냥 그저 그런 어떤 점심 식사와 함께 네가 그냥 여태까지 먹은 그저 그런 점심 식사랑 함께 그거를 정리해 버렸기 때문에 지난주 점심이 좀 기억을 하는 게 어려울 것이다.
그럼 이게 그저 그런 점심이란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 말하는 걸까 없는 걸 말하는 걸까?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려 할 때 어떠한 분류 혹은 범주로부터 어떤 많은 사례들을 포함하는 뭐 점심 혹은 와인과 같은 많은 기억들은 경쟁한다. 우리의 주의를 두고. 그러니까 점심과 와인이라는 게 되게 많을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좀 기억을 해내려고 할 때는 자, 내가 어제도 점심 먹고 그저께도 점심 먹고 1년 전에 점심 먹고 얼마나 많이 먹었겠냐. 그지? 근데 그 내가 몇 월 며칠에 먹은 점심 기억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나머지 내가 먹었던 여태까지 모든 먹은 점심이 다 뒤섞여 있다 보니까 그게 한 번에 확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다음 기억인데 지난 어떤 수요일에 점심 식사가 사라진 건 아니다. 얘가 지금 이 부분 있잖냐. 얘랑 뭐가 달라? 사라진 게 아니다. 반드시 사라진 건 아니다. 네가 뭔가가 부족해서이다. 자, 뒤에 봐. 자, 그러나 여기는 지금 동사가 없어요. 말하는 와인. 뭔 소리예요 이게? 말하는 와인. 그것은 독특하다. 그것은 이제 기억이다. Without rivals. 적수가 없는 기억이다. 말도 안 되지만은 봐봐. 말하는 와인이 있어요. 그냥 와인이 있어요. 그냥 와인이고 말하는 와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둘 중에서 뭐가 더 기억에 더 잘 쉽게 떠오르겠냐? 그냥 와인과 말하는 와인 중에서. 얘가. 왜? 얘는 와인이라는 거 내가 와인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애호가라고 치면은 여태껏 되게 많은 와인을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언제 먹은 와인을 딱 떠올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먹은 와인들 다 섞여 있다 보니까 그를 기억하려고 하려면은 경쟁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말을 하는 와인이라는 건 어떠냐? 그냥 그저 그런 와인이 아니잖아. 되게 독특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잖니. 그러니까 말하는 와인이 뭐였다라고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나머지 그 경쟁자가 없어요. 바로 얘가 이름 떠오른단 말이지. 이거 여기다가 한번 비유를 해봐. 너가 뭐가 없으면 기억이 안 난다. 뭐가 없으면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걸까? 힌트를 줬어. 마지막에서 말하는 와인과 같은.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와인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쪽에 되게 특별한 무언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혹은 이 글에 따르면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올바른 단서로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빈칸에 골라낼 거는 특별한이라는 의미가 되거나 아니면 적절한 단서가 되는 걸 빈칸에다가 골라주면 돼요. 논리는 이걸 골라주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본인들도 아마 알 거야.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 비슷하게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지에서 고를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서 이제 못 본 것이지. 자, 1번 봐. 자, 채널하면 어떤 경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경우야? 그것이 평범한 기억에 우리가 풀하면 뭐 수영장 그래비도 있지만은 많은 것들이 있는 공간에 우리가 다 풀이라고 칭한다. 아니? 무언가가 많이 있는 장소는 다 우리가 풀이라고 칭할 수가 있어요. 평범한 기억이 많은 공간으로 흘러 들어게 하는 어떤 경로. 이 우리가 기억이 쉽게 나려고 하려면은 걔는 평범해야 돼, 독특해야 돼. 독특해야 돼. 이거는 절대 고르면 안 돼. 이거 오리지널 이 말 때문에. 알았어? 다음 일단 나머지 먼저 보자. 답이 아닌 거 3번. 그거 하면 풀 아니냐. 그것을 붙일 수 있는 풀이 부족하다. 어떤 또 다른 점심 식사와 3번도 그럴듯해 보이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얘가 지금 부족하다고 했어. 부족하다. 근데 지금 네가 먹은 어떤 점심을 갖다가
다른 점심 먹었던 기업과 붙인다는 얘기는 얘는 일종의 경쟁 상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둘이 붙여놓는 거야. 있는 거야. 야 경쟁 상대가 있는데 걔가 부족해가지고 그 점심이 먹은 그 기억이 사라지는 거냐? 이것도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아니란 얘기야. 얘가 의미하면 결국에는 이제 경쟁자가 있으면 나타나는 거거든. 다음 4번 그 기억 능력이야. 이게 뭐야 이게? 잠자고 있는 기억의 상자를 이게 지금 기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냐 없냐에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특이함이 있냐 없냐잖아. 잠자고 있는 기억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다음 5번 sufficient number 그 충분한 경쟁자가 그 다음에 어떤 주의를 두는 그래 5번도 그럴 때 보이긴 하다. 어떤 주의를 위해 경쟁하고 뭐냐 전투 중인 충분한 어떤 경쟁자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쟁자의 수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경쟁자의 수가 부족하면 내가 기억이 잘 나야 되냐 아니면 잘 안 나야 되냐? 잘 나야 되는 거야.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에가. 자 2번 봐. 너 이거 후크란 말 들어봤니? 의미가 좀 많다. 후크는 무슨 의미로 알고 있니 다들? 갈고리, 그지? 왜 노래 중에 후크송이라는 노래도 있잖아. 거기서 후크가 무슨 의미냐? 뭔가 중독성 있는 그런 의미, 중독성 있는 뭔가 훅이 되돌아오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 후크가 어떤 낚시의 바늘꼬리의 그런 의미가 있다. 낚싯대가 이렇게 있잖냐? 그 여기 끝에 물고기를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 바늘 같은 게 달려있단 말이야. 이것도 우리가 후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후크, 근데 어떤 그 낚시, 어떤 바늘, 그것을 많은 점심 기억의 바다로부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가 C 오브 뭐뭐 하면은 뭔가 많이 있는 걸 칭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기억의 바다.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점심시간 식사를 했겠냐. 그 많은 것으로부터 풀 아웃 오브 하면 빼낸다는 얘기야. 빼낼 수 있는 뭔가 그 바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무언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빼내기 위한 거는 뭐를 칭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휙 하고 빼낼 수 있는 것. 얘가 이제 결국에는 독특한 걸 칭하는 거야. 많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하나만 이렇게 딱 끄집어내고 싶어. 이걸 하기 위한 어떤 도구, 바늘 있지? 그게 없다고. 그래서 얘가 칭하는 게 독특한 걸 칭하는 거예요. 이거 파악이 조금은 어려운 문제였어요. 됐지? 자, 다음 33번. 그 지문 뭐 해설 말고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는 게 좀 좋다. 왜냐하면 관련된 지문이 좀 되게 많이 좀 출제되거든. 우리가 크랍이 이제 농작물이지 않냐? 그러니까 캐시 크랍이 뭘 칭하는 걸까? 돈 작물이? 얘는 이제 환금 작물이라고 얘기해요. 환금 작물. 황금 작물이 어떤 작물을 말하는 거냐면은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기 위해 먹기 위해 그런 키우는 그런 작물이 아니라 팔아먹기 위해 키우는 작물을 갖다 우리가 환금 작물을 얘기를 한다. 대표적으로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뭐 커피. 우리가 커피가 뭔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 주식으로 커피를 먹는 사람은 없잖냐. 황금 작물이라는 건 뭔가 수출하기 위해서 키우는 작물들 다 황금 작물 얘기를 해. 근데 이 황금 작물들의 대부분의 재배지가 어디냐면은 개발도상국들이에요. 선진국에서는 저 황금 작물 재배를 안 해. 물론 제일 큰 이유는 기후 때문이에요. 되게 이제 이 황금 작물들이 잘 자라는데 유리한 기후가 대부분 이제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곳에 좀 많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들. 황금 작물은 이제
뭐가 좀 많이 되냐면은 물이 많이 필요해. 보통은 물이 많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에서 이 황금작물을 키우는 이유가 아프리카는 이제 뭔가 수출할 만한 무언가가 없어요. 뭔가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뭔가 첨단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요. 결국엔 우리가 그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노동 집약적 산업밖에 없어. 대부분 농업이 대부분 노동 집약적 산업이거든.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아프리카 농부들이 저 황금 작물을 재배할 때가 되게 많다. 근데 되게 이게 역설적이야. 모순적이야. 아프리카는 어떤 대륙 자체가 뭐가 부족하냐? 물이 부족해. 그러면 그 부족한 물을 결국에는 먹기 위해 식수를 쓰든 아니면 뭐 쌀이나 뭐 밀 같은 정말로 먹기 위한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왜 그러냐? 황금 작물을 재배를 안 하면은 이 국가들은 뭔가 수출할 만한 게 없거든. 그래서 딜레마가 발생해. 뭐 그 주작물 키우자니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외화를 벌어들일 수단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 황금 작물 키우자니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커피나 홍차, 너네 이런 거를 매 끼니마다 필수 어떤 그 영양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말 수 있을까? 저희가? 아니야. 황금 작물 키우려니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주요 곡물. 그 주요 곡물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주식으로 먹는 곡물을 칭하는 거야. 쌀, 밀, 옥수수 이런 것들. 주요 곡물 재배를 즉 식량에 대한 자급자족이 되게 어려워진다고요. 기아 문제까지 연결된다. 기아 문제까지. 이 황금작물 관련된 그 글이 되게 많이 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은 굉장히 좀 유익한 그런 토픽이라서 미리 말해주는 거다. 이것도 지문이 이 황금작물 된 얘기야. 안 어려워, 솔직히 지문이. 근데 이상한 거에 꽂히면은 뭐 틀릴 수도 있긴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앞쪽에서 아마 이거 틀린 사람은 무조건 테크놀로지 들어가는 거 골랐을 거야. 뭐 2번을 골랐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래 아마 2번 고르지 않았을까? 틀린 사람 조용히 한번 흔들어 보자. 몇 번 골랐냐? 2번? 이거 성원 너희 5번 골랐으면 그냥 그걸 이해 못한 것 같은데 해석 좀 안 됐지? 저거 그 수출용으로 된다고 해서 수출은 해외랑 하는 5번 무슨 뜻이야? 리게인이 뭐야? 되찾다 아니냐? 되찾았다 그들의 경쟁력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되찾았다 그 뜻이야. 뭔가 원래 좀 장사가 좀 잘 안 됐는데 잘 됐다 그런 내용이라고. 그 다음 민재는 이거를 2번을 골랐으면은 왜냐면 우리가 이 앞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술 얘기를 해. 그 기술력이 있으니까 여기 뭔가 기술 관련된 게 들어가줘야겠다. 밑에 있는 내용은 그냥 아예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이거를 2번을 골랐으면 사실은. 자, 실제로 정말로 이러한 대다수의 뭐뭐는 뭐뭐하다. 이러한 대다수는 무언가 한다. 왜냐하면은 뭐 때문에? 더 큰 글로벌 커스, 어떤 전 세계적인 그런 원인 때문에. 이 전 세계적인 원인 때문에 이 대다수가 무언지를 하는지를 골라줘야겠다. 빨리 읽어봐. 쉬우니까. 자, 덜 발달한 세계. 그건 개발도상국이겠지. 덜 발달한 세계에서는 인구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근데 어떤 인구야? 농업에 종사하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농업에 남아있는 인구들은 이익을 얻고 있지는 못하다. 뭐로부터? 기술적인 진보로부터. 자, 개발도상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근데 점점 줄어드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긴 해. 농사를 짓는 인구가.
근데 그 사람들이 딱히 기술의 어떤 발달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지는 못해. 그럼 말을 바꿔만 뭐하냐? 여전히 좀 원시적인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야. 그죠? 다음, 자 전형적인 시나리오가 어디서? 그 개발도상국에서.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몇 안 되는 소수의 상업 어떤 자본 농사꾼들이 기술적으로 진보를 했던 것이다. 모인 반면에 대다수는 경쟁을 할 수가 없는 반면에 여기에 지금 this best majority 있잖냐. 얘가 앞에 있어요. 여기 대다수의 어떤 농부들. 대다수의 농부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 더 전 세계적인 원인 때문에. 그래서 그 2번 고른 사람은 이것 때문이야. 앞에 얘네가 기술적으로 뭔가 경쟁력이 없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말 들어가면 되겠다. 기술 못 쓰고 있다. 그래서 2번 고르지 않았을까?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거예요. 그렇게만 쓰면 사실 우리가 긴 문장의 대책이 왜 필요할까? 그 다음에 여기에 예시가 있잖아. 이게 만약에 답이 2번이었으면은 이 예시는 뭐 예시가 돼야 돼? 기술상의 문제가 언급되어야 된단 말이야. 밑에 내용이. 근데 읽으면 알겠지만 기술 관련된 거는 전혀 없어. 응? 자 다음 예시 읽어봐. 자 어떤 예시로서 케냐에서는 농부들이 적극적으로 장려된다. 뭐 하도록? 수출용 crops 농산물들을 재배하도록. 예를 들면은 차나 커피와 같은. 그러니까 얘가 하나 단어야. 뭐뭐를 희생하여. 뭐를 희생하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출하는 거냐? 기본적인 어떤 식품 생산을 희생하여. 그 결과가 바로 주요 농작물, 뭐 옥수수와 같은 그런 주요 농작물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분한 양으로. 먹기 위해 그 정말로 내 살기 위해 먹는 그 식물 있다, 그 식품 있잖냐. 그거 갖다가 생산을 하지 못해. 그 수출하기 위해 팔아먹는 그런 작물을 재배해야 되다 보니까. 자, 근본적인 어떤 논의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뭐 농부들의 생산에 개발도상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주요 곡물들의 생산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리하여서 식량의 문제를 유발한다. 대체 여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테크놀로지에 관한 게 무엇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얼핏 보면 앞에는 뭔가 농사에 있어서 기술 관련된 어떤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칸 문제를 앞에만 보고 뒤거나 뒤만 보고 이렇게 풀지 말란 얘기야. 옛날 같지가 않아. 솔직히 좀 옛날에는 빈칸이 답이 만약에 뒤에 있다. 그럼 앞에서 하시면 돼. 앞에 있든 중간에 있다. 웬만하면 앞에서 나왔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빈칸 문제들 정답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읽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응? 여기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발도상국이 황금작물 재배로 주요 곡물 재배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팔아먹기 위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기가 먹을 어떤 농작물을 갖다가 재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5번 다시 불러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되찾았다. 이게 5번이 들어가려고 하려면 흐름이 어떻게 돼야 되냐. 개발도상국들은 뭔가 어떤 문제 때문에 경쟁력이 잃었다. 우리 경쟁력이 잃었다는 얘기는 결국에 시장에 잘 안 팔린다는 얘기야. 근데 걔를 되찾았대요.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이 되겠니?
장사가 좀 잘 안 됐었는데 물건이 잘 팔리기 시작했다. 어떤 계기가 원인이 있어가지고 물건이 안 팔렸는데 뭔가 좀 잘 팔리게 되었다. 그런 흐름이 돼야 5번이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요? have lost control, 통제력을 잃었다. 뭐에 관한 통제력을 잃었어요? 그들의 어떤 생산에 대한. 뭘 의미하는 걸까? 1번이. 답은 1번이네. 그들의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얘를 좀 풀었어 보자. 좀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결국에는 내가 심고 싶은 거 있지 않냐. 내가 심고 싶은 거 그거를 마음대로 심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뭔가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어떤 압박이나 강요나 어떤 요구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거든 얘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매치를 좀 시켜볼래?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그 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환경 작물을 재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제력을 잃는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가 보통 통제력을 잃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때가 되게 많다. 알죠? 또는 다른 말로 통제력 말고 지배력이라는 말 쓸 때가 있어요. 나는 나는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은 프랑스는 케냐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다. 원래는 프랑스가 뭐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야. 자기 입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케냐라는 나라를 갖다가 컨트롤 조정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지배력을 잃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제 독해하다 보면 통제력 혹은 지배력을 잃었다라는 표현 되게 많이 접할 텐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보통 그런 말로 표현할 때가 많다. 알죠?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환경작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 자, 다음 34번. 이게 지금 수능이었거든. 수능 때 이게 공통적으로 빈칸 문제들이 어떤 견해가 많았냐면은 지문은 좀 잘 읽힌다. 지문은 잘 읽히는데 보기가 너무 어렵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였었어요, 얘들은. 34번도 이것도 지문이 솔직히 말하면 어렵냐 그렇진 않아. 지문은 우리가 되게 익숙한 맛의 지문이야. 미래에 AI가 나오면은 물론 지금도 나올 거 있지. 원래 우리가 이제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여기있단 말이야. 근데 AI가 점점 나오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능력 아니면 뭔가 지능을 발휘하는 그런 영역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어. 즉 AI도 인간보다 혹은 인간보다 더 많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무언가 지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미래에 되면은 야 인간이 어떤 존재야? 라고 말했을 때 야 인간이 잘하는 게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딱히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 다 읽지는 않고 여기서부터 읽어줄게요. 앞에는 지금 내가 말한 그 상황이야. 미래의 어떤 앞으로 그 AI가 조금 더 많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을 뭔가 독특한 존재로서 만들어 주었던 지능 그런 것들이 많이 퇴색되게 된다는 그런 흔한 내용이었으니까 앞에는 스킵을 하고 어디 보자. 여기서부터 읽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음 30년을 보낼 수가 있다. 정말로 어쩌면 다음 세기까지 영구적인 정체성의 위기에 어쩌면 1세기, 다음 세대니까 30년을 우리가 소모할 수가 있다. 뭐 하면서? 우리 자신한테 물으면서 뭐를? 야, 인간이 정말로 잘하는 게 뭐야? 너 인간이 뭐 잘하는 거야? 너 지금 존재 가치가 뭐야? 정체성이 뭐야? 그런 어떤 위기를 인간이 겪을 수가 있다고. 그 다음, 자, 만약에 우리가 아주 유일한 도구 제작자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알려져 있지 않냐? 그런 유일한 도구를 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예술가가 아니라면, 도덕적인 어떤 윤리자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대체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원래 인간하면은 인간은 유일하게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야. 인간이 원래 뭐니? 인간은 유일하게 예술할 수 있는 어떤 생명체야. 인간이 뭐니?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저런 것들 AI가 정말 다 해볼 수 있게 돼. 그럼 대체 인간이 무슨 정체성이 있는 거야? 여기서 봐. 가장 큰 아이러니가 뭐니? 모순이야, 모순. 모순 혹은 역설이라고.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역설이, 가장 큰 이득이, 일상적인 유용한 AI의 그런 가장 큰 이득이 뭐가 아닐 거냐면은 증가한 생산성이나 아니면은 풍요의 경제학 혹은 새로운 과학을 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우리 AI가 오면은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을 하지. 뭔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을 하지. 뭔가 새로운 어떤 과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면 길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지. 근데 그래서는 그게 아니에요. AI가 가지고 오는 가장 큰 이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산성 증가, 경제 증가, 과학을 하는 방식의 증가, 그게 아니래. 아니란다. 비록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긴 하겠으나 가장 큰 이득은 뭐해? 인공지능에 도래해. 인공지능이 오면서 가장 큰 이득은 그럼 뭐가 되어야겠냐? 걔를 골라주라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절대 안 되는 건 뭐는 골라주면 안 되냐? 여기 있는 얘 있지? 얘는 여기 골라주면 진짜 안 된다.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게 아니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베너핏 이점이 돼야 돼. AI가 올 때 가장 큰 이점이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앞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지? 미래에 우리 인간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했잖냐? 그러면 언급되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가장 큰 도움 아닐까? 가장 큰 이익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정체성 위기 어떤 극복 혹은 해결에 관한 것이 보기에 골라줘야 된다고. 그게 1번이잖아. AI가 정의하는 걸 도와줄 거다. 뭐를? 휴머니티, 인간성을. AI가 인간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 도와줄 것이다. 미래에는 인간이 어떻게 정의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데 AI가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언급되어 있는 얘기를 해결을 해주는 게 가장 큰 이득이라고 봐야 돼. 나머지는 뭔가 도움을 주는 어떤 특정한 측면이 언급되는 게 없단 말이지. 네? 그래서 이 문제 틀린 사람은 이 중간 부분,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중간 부분에 인간이 무언가 어떤 존재로서 정의됐는데 그걸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지 않냐. 그거를 읽는다는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 근데 걔를 별거 아니라고 그냥 스킵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자, 또 만나 이제. 다음 37번 이건가? 아니네. 이건가? 오케이.
현대 인간에게 질병은 생물학적인 현상이다. 근데 어떤 생물학적 현상이야? 여기까지 본 거죠. 오직 그에게만 관여되어 있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어떠한 도덕적인 함축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다시 현대 인간에게 질병은 그냥 생물학적인 현상이다. 오직 개인으로서 그한테만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도덕적인 함의는 없는 컨트랙트 계약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병 같은 거에 걸리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인플루엔자 어떤 그 감기 같은 거야. 자, 그가 어떤 인간이 감기에 걸릴 때 그는 여기에 이 동사구가 있다. attribute A to B. 아니 또 뭐해? A를 B 탓으로 돌리다. A를 B 탓으로 돌리다. 그래서 여기에 this event가 A고 얘가 B가 돼. 자, 그가 만약 감기에 걸리면은 그는 이 사건이 그 감기야. 감기에 걸린 걸 뭐 탓으로 돌리지 않아? 자신의 행동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누구에 대한 행동? 뭐 그 세금 징수원 혹은 장인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 어디서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전화 와. 그럼 보통 사람들 반응은 좋지가 않아. 막 욕하기 마련, 좀 욱하기 마련이야. 그 다음에 약간 좀 뭐 가정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뭐 장모님과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경우가 좀 많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은 세금 징수원과 장모에 대한 어떠한 그 행동은 부정적인 어떤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거야. 아니, 내가 감기에 걸린 게 내가 세금 징수원한테 욕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내가 감기 걸린 건 오늘 장모님과 싸워서 그랬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알았어? 다음. 때때로 그들은 공격하지 않는다. 치지 않는다. 죄가 있는 사람 그 자신을 not A but B잖아. 그래서 이렇게 유죄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의 친척이나 부족 사람 중에 한 명을 공격한다. 근데 친척이나 부족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책임감이 is expanded, 확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책임감이 확장되어 있다는 얘기가 공동 책임을 진다는 얘기야. 공동 책임. 너네 그 지금 뭐 이런 말 들어봤니? 연좌제 들어봤어? 이게 뭐야? 연좌제가 뭐니?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때 보면은 누군가하고 연모를 했어. 그러면은 뭐 몇 쪽을 멸해라, 몇 쪽을 멸해라 이런 말 할 때가 있단 말이야. 연좌제가 뭐냐면은 그냥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공동의 책임이 있으니까 죄를 물리는 거 우리 연좌제라고 해. 근데 얘가 지금 칭한 게 뭐냐면은 네가 죄가 있지 않냐? 그걸 저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친척이나 아니면은 같은 부족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공격하는 거야. 왜? 너 얘랑 관계 있는 사람이니까. 자, 일단 A번이 오려고 하려면은 A가 있어야 되잖아. 제 신문에 A가 있어, A로 칭할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 제 신문에서 A로 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뭐 있긴 해. 있긴 해. 이렇게 세금 징수원 혹은 그 장모님 죄를 우리가 뭐 A로 칭할 수는 있긴 하잖아. 근데 이거 여기 집어넣어서 해석해봐. 세금 징수원이나 장모님이 죄가 있는 사람을 공격하진 않는다. 누굴 공격해? 친척이나 어떤 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을 공격한다. 말이 안 돼. 얘네가 대체 왜 공격을 하는지 뭔가 이유가 설명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A번을 쉽게 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A번 부르는 사람 별로 없을걸? 그죠? 자, 다음 B번.
질병은 어떠한 제재로서, 그 제재라는 건 일종의 처벌의 의미에 가깝다. 어떤 제재 혹은 처벌로서 뭐에 대한 사회적인 misbehavior,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로서 혹은 제재로서의 질병은 가장 중요한 필러 하면 어떤 핵심, 기둥 그런 의미야. 가장 중요한 어떤 기둥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질서에 관한 그러한 사회에서. 지금 읽은 문장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뭘까? Yeah. such. 그러한 사회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 B 앞쪽에는 어떤 사회가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응? 어떤 사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자, 제시문에서는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칭할래? 병 걸렸을 때 그거를 뭐로 치부하는 사회야? 이게 내 개인의 문제다. 뭔가 내가 어떤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 걸린 것이지 내가 뭔가 누군가한테 잘못해서 병 걸린 거는 아니다라고 했잖아. 뭔가 이제 병의 원인을 갖다가 생물학적인 이유로 되는 사회가 제시문이야. 근데 이거를 여기에 집어 넣어봐. 얘가 지금 뭐라고 했어?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것으로서 걸린 병이래. 그럼 이게 제시문에서 말한 그런 사회라고 말할 수 있냐 없냐? 절대 안 되지. 될 수가 없어. 제시문에서는 어떤 사회로 치게 되냐? 질병 걸린 이유가 내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 때문이다. 내 행동 문제가 아니라. 근데 얘는 지금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 혹은 처벌로서 걸리는 어떤 질병 그런 게 언급되어 있는 사회는 절대 제심에 나와 있는 그 사회랑 같은 의미로 봐주면은 절대 안 돼. 그러한 사회는 뭐라고 해야 되냐? 병 걸린 게 뭐 때문이다?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병을 걸린 게 내가 사회적으로 좀 행동을 좀 잘못해서 걸린다 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 사회가 A 아니면은 C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죠? 자, 10번 여기 보니 원시 부족들 중에서 그들의 supernaturalistic 초자연주의적인 어떠한 이론 때문에 그 초자연주의적인 이론이라는 건 결국 약간 미신 같은 거 아니냐? 뭐 샤머니즘 그런 것들. 초자연주의적인 어떤 이론 때문에 만연한 도덕적인 관점이 준다. 더 깊은 의미를 준다. 그 질병에. 신인의 병을 내리는 그런 신은 보통 분노해 있다. 뭐에 의해 분노해 있어? 도덕적인 오펜스하면 어떤 침범, 공격 아니면은 어김 그런 의미야. 그럼 모럴 오펜스 하면은 뭐를 칭하는 거냐? 도덕적으로 잘못 행동을 칭하는 거야. 뭐에 의해 신이 분노해서 어떤 개인의 도덕적인 위반에 의해 분노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such society가 아마 틀린 사람은 C, B, A 이거 봤을 거예요. 이거 말고 고를 게 없어요. 5번 골랐지 틀린 사람들? 그제? 근데 하나 더. 일단 여기서 이 사회는 어떤 사회야? 원시 사회야. 원시 사회에서는 병에 걸리는 원인을 뭐로 간주하는 거야? 네가 어떤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 때문에 병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C 다음에 B가 가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이 논리도 맞단 말이지. 일단 C는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건 명확하니까 A랑 B 뒤쪽을 먼저 읽어보자. 다시 A로 돌아와서 자, 그들은 뭐 공격할 수가 있다. 뭐 죄가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친척이나 아니면은 어떤 부족 이런 중 하면 공격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책임감이 연장된 사람들이다. 질병, 그 다음에 질병을 만들어내는 행동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어떤 회복은 여기까지 다 주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므로 of vital concern 중요한 관심사이다. 어디에? 그
전체 원주민 사회. 전체 원주민 사회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하다. 자, 봐봐. 네가 만약에 도덕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신이 얘한테 병을 줄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죄가 있는 놈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친척이나 같은 부족에 있는 누군가한테도 그 벌이 갈 수도 이상한 거야. 잘못은 제가 있는데 가만히 내가 잠자고 있던 내가 신에 의해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럼 내가 내 입장에서 뭐 하겠냐? 되게 억울하잖아. 내가 진짜로 잘못해서 뭐 신한테 벌을 받았어. 그럼 뭐 인정할 수 있겠지. 그래 난 그냥 가만히 자고 있었을 뿐이야. 근데 일어났더니 감기에 걸렸음. 억울할 만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서로 행동을 감시하는 거. 왜? 너가 잘 해야 나도 처벌받지 않으니까. 나도 병 걸리지 않으니까. 네가 잘못하면 깜짝하다가 내가 이제 병이 걸릴 수도 있다니까.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그 흐름을 여기까지 이어줘야 돼. 자, 일단 읽어보면은 자, 어떤 이 사회적 행동에 대한 제재로서의 질병이 가장 중요한 질서의 핵심이 되었다. 질서라는 말을 왜 썼을까? 만약에 사회에 어떤 부족이 있는데 부족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해. 그럼 아까 말했잖아. 잘못이 없는데 내가 처벌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회가 되게 서로 야, 너 때문에 내가 아프잖아. 너 때문에 내가 아프잖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겠냐? 서로 간의 도덕적 행동을 잘 지켜줘야 된다고. 그래야 사회가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어. 그 역할은 이제 많은 경우 경찰이나 판사나 아니면 현대사회에서의 성직자가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떠맡는 것이었다. B에서 A의 논리가 뭐냐면은 자, 타인 때문에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A에서 B 시작해서 A에서 타인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질서 A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제 타인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은 걸릴 시 어떤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떤 감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중요한 게 서치 소사이어티 했잖아요. 저 A가 어떤 사회야? 원시 부족 사회야. 얘를 서치 소사이어티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그래? 자, 그래서 조금 생각할 게 많았던 37번도 풀어봤고, 다음 39번 시간이 안 되겠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에 자, 다음 시간 단어는 여기 있다. 19년도 3월 여기 가져가면 돼. 그 다음에 오늘 모의고사 나머지 지문들을 해설자가 줄 테니까 좀 받아가.
다음 문제고. 가져왔어?